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4일만 하더라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42.62포인트, 한 0.46% 정도 하락한 3630.1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11.40포인트, 한 0.30% 떨어진 3790.38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61포인트 오른 상태로 거래를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까지 계속 하락 장세였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경기 침체 공포의 투자 심리 악화가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와 달러화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는 그래도 미국 국채 매입이 가장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 기준 했을 때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952억 달러, 한 1239조 원 정도 규모였고요. 이는 이제 2019년 10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중국의 국채 보유액은 석 달 연속 증가한 건데요. 이 추세라 그러면 2019년 5월 이후에 일본에 내줬던 미 국채 최대 보유국 자리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 2767억 달러입니다. 자, 그런 중국이 올해 다시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6월 중순 미 재무부 밝힌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 34억 달러로 2010년 6월 이후에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거의 1년 새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줄였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인 일본도 미국의 금융상황 때문에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은 지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서니까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금융 원리상으로 이 보유 채권을 팔아치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금융 원리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이 미 국채를 팔아야 되는 더 다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3월 초부터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국채를 팔아서 확보한 달러를 환율 방어에 주로 투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유가 분명했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까요? 단순한 금융 원리 때문일까요? 자, 금융 분석가들의 견해로는 중국과 일본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배경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중국은 애환 보유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판 돈으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대만 무력 침공 같은 이런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은 정상적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가입 이후에 무역을 통해서 번 돈을 미국 국채 구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에는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보유 세계 1위국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들어서 1위 자리를 일본에 내주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중국은 제2위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국채가 최고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데는 투자의 안전성,
수익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장점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중국 제품 구매 증진을 위해서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죠. 미국이 중국 제품을 사줘야지 중국 경제가 잘 굴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베스토피디아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제품을 계속 구매하도록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중국의 제품 수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죠. 미국의 가장 큰 불만도 바로 이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인베스토피디아는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매달 250억에서 3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당시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것도 바로 엄청난 대중무역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미국의 우호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미 국채 보유가 늘고 관계가 악화되면 줄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미 압박 수단으로 미국 국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면 달러 가치가 추락하면서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계산 때문이었죠. 지난 2020년 12월 미국의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 기업 80여 곳을 거래 제재할 계획을 밝히면서 대중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럴 때 중국이 대미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국이 보유한 국채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휘진양 상하이 재경대학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서 중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 국채 보유를 점진적으로 8천억 달러, 한 951조 원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국채를 투매하다시피 내다 팔아서 미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중국식 협박을 한 겁니다. 중국 내 이런 논의에 대해서 미국은 한마디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레니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외환 보유고에서 크라운 주얼,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이다. 마치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정부를 파산시킬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를 지낸 칼 W. 스미스도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미 채권을 팔아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최악엔 달러를 더 찍어내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손에 쥘 자산 가치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는 대미 보복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 국채 투매를 통한 미국 보복 방침을 접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국은 당연히 미국 국채를 가능하면 많이 보유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도 중국이 미 국채를 내다 파는 데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해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 국채 보유액수가 1조 달러가량 되니까 순자산의 절반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 국채의 보유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제재 효과를 분명히 목도로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서방 진영으로부터 그런 제재를 받았다면 중국은 러시아가 받는 피해 몇 수십 배 이상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규모도 다르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비율도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인민일보에 자매진 국제금융보는 5월 23일자에서 미국이 금융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한 유명 경제학자인 유잉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도 지난 5월 칭화대 주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의 해외 자산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자, 문제는 만약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당장 국제사회가 대중 제재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때 제재의 가장 우선순위가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의 동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교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로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그 여윳돈으로 러시아 원유 확보와 해외 광산 매입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중국의 도발을 오히려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자칫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중국 경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